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신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헌터 바이든을 펄든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이렇게 또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원들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대통령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느냐?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는 죄를 두텁게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들끼리 이번에 이제 땡스 기빙이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 모임을 이렇게 또 했대요. 가족 모임을 해가지고 맛이나 저녁도 먹고 그런 다음에 이 가족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 가족 회의에서 이렇게 또 나온 얘기들이 이 헌터 바이든도 거기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헌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는 1월 달부터 이제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또 내려놔야 되는데 이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전에 헌터 바이든 이제 사면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무조건적인 이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법무부를 이 정치적인 무기로 지금 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헌터한테 지금 주고 있는 이 사면이 저번 대선 때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한테도 수감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너 아들만 이렇게 사면을 해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 공화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책임을 이렇게 또 회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자신의 가족이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사면을 해주는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위선자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로라도 주지사, 이 민주당 이 주지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가족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국가를 희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선별적이고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자신의 아들이 기소가 되었다.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아들 사면을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헌터 바이든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산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회피를 하려고 한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고만 이렇게 또 남았다고 했는데 선고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완벽히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헌터 바이든은 그냥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공정하게 기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끝물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 사면을 하기까지 결정을 내렸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랑 다 모였다고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헌터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가족 회의를 이렇게 또 했대요. 가족 회의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내 아들이 이 헌터 바이든이 기소를 당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부당하게 기소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이 헌터 바이든을 사면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체할 이유가 없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12월 달에 이제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선고를 이제 받기 바로 전에 끝까지 갔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이 있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또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정의롭게 이렇게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면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때 사면을 해줬다고 하면은 더 인기가 이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대통령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내려놓기 바로 전에 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제 뭐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오랜 전부터 그냥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거든요. 이 헌터 바이든이 기소를 당해가지고 막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계속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내 아들을 사면을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대선이 이렇게 또 끝나고 보니까 이제 사면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자신의 인기는 뭐 어차피 뭐 나락으로 가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이렇게 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또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존슨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준과 동시에 헌터 바이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죄들에 대해 가지고 사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자신의 입으로 내 아들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사면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민주당은 이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이렇게 또 사면을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목적이 다분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헌터 바이든을 어차피 사면을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한테 이런 좀 이미지가 많이 씌워져 있거든요. 이 똥 싸기 전과 이제 똥 싼 후가 굉장히 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씌워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은 항상 이 대선 전에는 뭐 투표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좋은 그런 정책들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막상 이 뽑고 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전에는 자신의 아들 절대로 이제 사면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 have no plan to 뭐 pardon my so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또 사면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 봐라, 이거 이중성 아니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계속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FBI 국장으로 카슈 파텔을 이렇게 또 지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카슈 파텔을 이렇게 또 지명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카슈 파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슈 파텔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FBI 가 쓸데없이 권력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FBI는 해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는
그런 사람을 이 FBI 국장으로 지금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FBI 국장으로 이렇게 또 둬가지고 이 FBI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FBI를 본다고 하면은 독립적인 그런 부서로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 FBI를 막 쥐락펴락한다고 하면은 이게 독재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독립적인 그런 이제 부서로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 카슈 파텔을 이 FBI 국장으로 지금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이 FBI 국장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FBI는 진짜 이제 힘을 하나도 못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카슈 파텔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워싱턴 DC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딥스테이시 있다. 이 딥스테이시 기존의 권력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서 이 법무부와 그리고 이 FB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법무부 그리고 이 FBI를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미디어들을 이렇게 또 단속을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다 막아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하게 받들어총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로열리스트라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카슈 파텔은 뭐 변호사로도 일했고 그리고 이제 검사로도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되면서 뭐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또 기소를 하는 등 그런 경력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FBI 국장이 된다고 하면은 자질이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이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그가 만약에 이 FBI 국장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카슈 파텔은 트럼프한테 완벽히 이렇게 충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FBI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슈 파텔은 FBI 국장이 자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지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이제 너무나 이제 자신의 이 충성파들로만 이렇게 또 뽑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요런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인러, 자신이랑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지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구를 이렇게 또 지명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랍과 그리고 이제 중동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드바이저를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는 사람, 고문 있지 않습니까? 아랍, 중동 문제에 대한 고문을 이렇게 또 해줄 사람으로 트럼프 딸, 뭐 티파니의 뭐 시아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를 이 중동 문제에 대한 고문 역할로 이렇게 또 지명을 했다, 뽑아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이방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딸 이 이방카의 시아버지도 프랑스 대사로 이렇게 또 임명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한테 충성파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완벽한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뽑아줬기 때문에 진짜 이 미국 사람들 너무나 한심합니다. 좀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뽑은 이 인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은 블러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블러스라는 사람은 레바논계 이제 미국 사업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선 캠페인 때 아랍계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무슬림 이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블러스는 중동의 평화를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표를 이렇게 또 많이 끌어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과의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가 이 블루스라는 이 인러를 이렇게 또 뽑아줌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상원 의원들의 승인이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중동에 대한 그 평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이제 자신의 충성파들이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또 뽑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지 진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독재자 길로 지금 빠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야, 진짜 이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좀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잘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동부로 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눈이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도 계속해가지고 많은 눈을 이렇게 또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번 주에 이 땡스기빙 이 위크 때 이 미국 이제 북동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레이트 레이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 호수에 있는 토론토, 캐나다이지만 토론토, 시카고, 뉴욕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 폭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렸는데, 그런데 이 폭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아마도 1피트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다 내린 뒤에는 수요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에 굉장히 강력한 추위가 이렇게 또 북극의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칼바람이 이렇게 또 오면 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굉장히 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동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이렇게 또 추울 거라고 하니까 단디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지내시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감기 안 걸리시는 거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감기가 이제 기운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약을 드시고 이렇게 또 주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약을 나이큐 있지 않습니까? 나이큐를 먹고 그거 먹으면 이제 곧장 이렇게 또 골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이렇게 또 잤는데 이거 어느 정도 많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바로바로 먹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애플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제품들이 이 배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또 인터셉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훔쳐가는 건데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집의 이제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면서 그 물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도난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리포트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애플 제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이 노트북들 있지 않습니까? 맥북 프로 같은 거 본다고 하면은 막 $2,000, $3,000, 막 많게는 막 $7,000까지 이렇게 또 가거든요. 굉장히 비싼 이런 이제 맥북 프로 같은 그런 이제 노트북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인터셉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도난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무슨 물건에 이렇게 또 오려고 해가지고 그 집 주변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UPS 트럭에 이렇게 또 오니까 자신이 이 집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면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간 그 영상이 이렇게 또 그 CCTV에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틱톡에서나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하게 이렇게 또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요.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이 이제 맥북 프로를 이렇게 또 이 노트북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3번이나 도난을 당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번은 이 패키지가 이렇게 오는 와중에 둘 다 이렇게 도난을 당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은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또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이제 픽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제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픽업을 해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세 개의 굉장히 비싼 이 노트북이었나 봐요. 맥북 프로에서도 이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은 막 몇천 달러, 뭐 많게는 뭐 거의 만 달러까지 가는데 자신은 23,000달러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애플 직원 중에 누군가 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누군가 이 정보를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내 이름이랑 내가 이렇게 비싼 이 맥북 프로를 이 배달을 하는 것을, 이 배달을 받는 것을 누군가 이 애플 직원 중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싼 맥북 프로 이거를 받는지를 알고 와가지고 두 번이나 훔쳐가고, 그리고 애플 매장에서도 이렇게 또 가지고 갔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론데일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애플 제품을 이렇게 또 시켰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인터셉트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갔다고 하고요. 그것밖에도 얼바인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가짜 신분증을 이렇게 또 제시를 하면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또 알짱거리다가 이 애플 제품을 이렇게 또 받아서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은 분명히 이 애플에서 이렇게 또 픽업을 하려고 옵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애플 제품을 이렇게 또 픽업을 하려고 갔는데 누군가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픽업을 해갔더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내 제품이 픽업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애플 제품들, 굉장히 비싼 이 애플 제품들을 계속 이렇게 또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거의 분명히 이 애플 내에서 애플 직원이 이런 정보들을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3자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싼 이 애플 제품들을 이렇게 또 훔쳐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비슷한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사건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애플 커스터머들이 애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내가 굉장히 비싼 이 애플 제품을 시켰는데 계속 이렇게 또 도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시켜도 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또 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직접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보가 새가지고 이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픽업을 해간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문제이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범인들 다 싸그리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LA 근처에 센타하나 있지 않습니까? 센타하나에서 어제 일요일 오후 한 5시 30분경에 이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라이플 있지 않습니까? AR-15, 이 라이플을 가지고 장전을 하고 있더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브로드웨이랑 그리고 이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 AR-15이 장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또 총기 난사로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센타나 이제 경찰국에서는 이제 X 계정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트위터였던 이 X 계정에다가 6시 한 22분쯤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역 웬만하면은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이 주변에 이렇게 또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수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관 2명이 어느 사람을 이렇게 또 목격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AR-15 그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총을 쐈나봐요.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을 했지만 이 사람은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총은 장난감 총이었다. 그냥 이제 모형 총이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망자를 본다고 하면은 30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뭐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뭐 아이덴티티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진짜 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뭐 가짜 총이, 장난감 총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같이 생긴 그런 이제 장난감 총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이 온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총기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총기를 이렇게 퍼블릭에 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실 웨펀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제 다니는 그런 이제 총들은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총기를 이렇게 또 휴대를 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장난감 총이더라도 이제 진짜 총이랑 이렇게 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한테 총을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난감 총 같은 것들이라도 웬만하면은 집안에서만 가지고 놀아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또 기억을 이렇게 또 하는데, 어렸을 때는 비비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비비탄 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베레타 그 비비탄 총을 이 한국에서 사가지고 이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잘 놀고 있었거든요. 잘 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져가지고 그걸 버리고, 그런데 비비탄 총을 너무나 이렇게 또 갖고 싶은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또 가는데 제 아빠한테 제발 좀 비비탄 총 좀 사달라고, 그리고 M16, M56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 M56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빠가 M56 장난감 총을 가방에다가 넣고 한국에서부터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신나게 놀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이런 게 없었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 M16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방에 잘 넣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그 M16 총 이렇게 또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이렇게 또 갑자기 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이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가지고 놀면은 큰일 난다. 총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0.2%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1%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S&P 500은 0.2%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승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요번에도 요번 12월 달에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해 가지고 찾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S&P 500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오늘은 1%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7.5%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5.7%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그 달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제재들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규제들이 이렇게 또 철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들이 더 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은 잘 오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이제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모든 권한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세부 조항들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이렇게 또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를 테고, 그리고 그 뒤로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리막길로도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 초까지는 주식은 아마 계속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 CEO 겔싱어라고 하는 이 CEO가 4년 전에 이 CEO 임기를 이렇게 또 마치고, 마친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퇴임을 했다, 사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퇴를 하자마자 주식은 한 3%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겔싱어가 이 인텔의 CEO로 이렇게 또 있는 동안에 주식은 반토막 이상이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도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이 재정 적자에 이렇게 또 시달리면서 좀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임시 CEO가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 2명의 임시 CEO를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누가 이 인텔의 CEO로 이렇게 또 나올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겔싱어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AI 시장에서 엔비디아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또 발리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완벽하게 이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또 뺏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은 2021년도에 대비해가지고 2024년도 주가가 52%가 빠진 상태이다. 겔싱어가 CEO로 이렇게 또 나온 다음에 이제 퇴임하기까지 주가는 52%가 이렇게 빠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텔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8월달 실적 발표를 한 뒤에 50년 만에 최악의 주가 하락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15%를 감축을 하겠다,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등,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을 뭐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는 등 좀 인텔은 안 좋은 그런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겔싱어는 이제 사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겔싱어는 이 인텔에서 별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만 이렇게 또 만들고 이제 나온 그런 인텔의 CEO로 이렇게 또 역사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텔은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퀄컴의 뭐 인수가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퀄컴이 인텔 뭐 인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인텔을 이제 인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이렇게 또 남아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엔비디아랑도 계속 이렇게 또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에서 계속 이렇게 또 뒤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도 이렇게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TSMC에 계속 이렇게 또 뒤쳐져 있고, 기술 면에서 계속 이렇게 또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만 인텔이 다시 예전에 이 명성을 이렇게 또 찾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인텔은 계속 좀 이렇게 똑같이 주식은 별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슈퍼마이크로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이크로가 오늘 2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이 슈퍼마이크로가 폭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내부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 회사가 좀 이제 뭐 부정행위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별다른 위법 행위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이 슈퍼마이크로 주가 20% 넘게 지금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 뭐 한때는 뭐 30%대까지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데, 슈퍼마이크로 주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슈퍼마이크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곤두박질을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감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의구심이 이렇게 또 들다 보니까 주가는 막 곤두박질 쳤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별다른 그런 뭐 위법 상승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8월 달에는 힌덴버그 이 리서치에서 슈퍼마이크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회계 조작을 한 것 같다. 그런 증거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는 이 회계 감사 기관인 이 얼네스트 & 영에서 이 이사회의 이제 독립성이나 그리고 관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서도 이 슈퍼마이크로한테 이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상장 폐지를 이렇게 또 면했죠.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얼네스트 & 영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되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이 회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적절하게 독립성을 이제 잘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감독을 잘 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라고 하면서 지금 슈퍼마이크로 주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회사 이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뭐 크라이슬러, 뭐 램, 다찜, 요런 이제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스텔란티스에서 갑작스럽게 CEO를 지금 사임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오늘 이 스텔란티스 주가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7%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CEO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사회랑 좀 의견 충돌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의견 충돌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임을 시키고 이제 내년 초까지는 새로운 CEO로 이렇게 또 뽑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스텔란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별로 상황은 좋지는 않거든요. 스텔란티스에서 이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을 제대로 잘 안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뭐 내연기관 차들만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대에 좀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차량들도 잘 안 팔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리고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분기 매출이 27%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미래를 좀 잘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미래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CEO가 잘 비전을 제시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거를 잘 못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내연기관차도 앞으로 계속 갈 거는 갈 것이지만 계속 이제 하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뭐 연비도 형편없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한 게 아닌가,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똑같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내연기관 차들만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대책이 없이 전기차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조금만 있어.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뭐 그냥 예전에 그 기술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하이브리드는 지금 잘 팔리고 있긴 있지만 이제 미래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래는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뭐 수소, 뭐 연료 전기차도 거론이 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수소차는 우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데도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기차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꼬라지가 거의 대부분 뭐 개발도 거의 안 하고 있고,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업체는 지금 미쳤거든요. 진짜 진짜 옛날이랑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을 계속 이렇게 또 개발을 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쇠퇴하지 않을까.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 현대기아가 잘해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하는 것을 본다 보면은 중국은 더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 현대기아는 좀 이제 종전걸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뛰일랑 말랑 이렇게 따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업체나 뭐 일본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기어가고 있고 이런 거 본다고 하면은 진짜 중국이 조금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잘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량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차만 만들 것입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들 너무나 그냥 기존에 있는 내연 기관차들만 이렇게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좀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 박스 오피스가 역대 최고로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이 추수감사절 때 이 모아나 2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키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 글라데이터 2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 세 개 이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억 2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역대 추수감사절 개봉작 중에 박스 오피스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 오피스 중에 이 모아나 있지 않습니까? 모아나가 거의 절반을 이렇게 또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모아나가 2억 2,100만 달러를 이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모아나 2가 이 추수감사절 이 박스 오피스들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었던 게 1억 달러 이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예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의 이제 2배가 넘는 2억 2,1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진짜 말도 못한 그런 기록을 이렇게 또 세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위키드도 1억 1,0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박스 오피스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글라데이터 2도 4,400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번 땡스기빙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이렇게 또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아마존 플랫폼이나 그리고 이 리테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게들이 틱톡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틱톡에다가 이렇게 또 목을 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틱톡에서는 틱톡 샵이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브 커머스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전자상 거래를 이렇게 또 출시를 했거든요. 출시를 해가지고 틱토커들이 이 라이브를 이렇게 또 하면서 틱톡 앱 자체 내에서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다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아마존 리테일러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틱톡에다가 이렇게 또 목을 매면서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틱톡에서 이렇게 또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거래액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틱톡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19일까지 이 바이트 댄스가 이 틱톡을 미국 회사한테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앱이 밴이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금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마존 리테일러들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가게들이 이 틱톡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틱톡에서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 조만간 이 인스타그램도 틱톡 따라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이게 라이브 커머스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틱톡처럼 막 연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클릭을 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아마 이제 조만간 틱톡을 이렇게 또 따라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 인스타그램의 릴즈도 틱톡을 따라해서 이렇게 또 똑같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인스타그램도 똑같은 라이브 커머스 그런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이랑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하고 이 스텔란티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또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는 7.54 빌리언 달러, 75억 달러 정도의 론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대출은 이제 인디애나에다가 이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또 짓는데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또 이제 스텔란티스랑 이렇게 또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공장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니까 스텔란티스는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뒤쳐져 있었거든요. 뒤쳐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삼성이랑 이렇게 또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삼성이 배터리 하면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배터리보다는 이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